월요일 아시아 증시는 이란 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 핵시설 3곳을 공격하며 중동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 타격을 했고 내일이라도 협상이 준비됐다고 발언을 했죠. 이렇게 일단 때리고 손을 내밀었으나 아픈 건 아시아 증시입니다. 우리 증시를 포함해 주요 증시가 하락불을 켠 가운데 가까스로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가 0.1%대 상승세 보여집니다. 미국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는 걸로 유명한 일본이 이례적으로 미국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전격 보류한 건데요. 미국 국방부가 비공식 통로로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하자 아예 해당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게끔 회의를 미룬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주요 강요 회의를 먼저 취소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일본 증시 벌써 3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38,000포인트가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저점 대비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0.2% 하락한 38,323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휘청이는 엔화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를 팔고 또 달러를 사는 양상이 포착이 됐죠. 중동 정세가 미국의 참전으로 심각해지자 달러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매수세가 부각되고 있고요. 사실 특히 일본은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오를 경우에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로 엔화 매도가 가속화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5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7엔대를 터치했고요. 현재도 147엔대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가 우주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 출신자의 창업이 이어지면서 민간 기업 수가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인도 정부가 우주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진입을 허용한 2020년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자금 조달 횟수나 조달액 부분에서도 일본 그리고 영국 등 선진국에 웃도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우주항공 테마가 성장해왔지만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수는 눌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인도의 센섹스 지수 0.7% 하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81,800포인트는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베트남도 나란히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답답하긴 매 한 가지고요. 상승 동력도 없고 수급도 부실하면서 오늘 결국 1,350포인트를 내주는 호치민 VN 지수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도 해야 할지 하락폭이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적은 축에 드는 모습이죠. 오전에는 상승 전환까지 했는데 현재는 0.1%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 세계 증시가 중동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의외로 선전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31%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오후장 들어 상승하면서 0.1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HSCI 지수는 0.81%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0.33%로 상승 전환한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소재, IT 업종은 강세인 반면에 필수 소비재, 경기 민감 소비재 업종은 약세인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와 전기차주들이 좀 반등폭을 확대를 하면서 상승 전환한 상황이고요. 콩고 민주공화국 전략적 광물시장 감독원이 그 코발트 수출 금지를 3개월 연장했다고 알려지면서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미국이 중국으로의 이 반도체 장비 반입 통제할 거란 소식이 들려오는데 중국 반도체주들은 지금 강세란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오히려 반도체와 또 전기차 같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오히려 자립을 더 강화시킬 거라는 생각일까요? 네, 이런 투심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란 의회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물론 뭐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뭐 역대 또 한 번도 봉쇄를 해본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봉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중국의 타격이 가장 크다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실제 맞는 해석인가요? 뭐 사실 주말 사이에 뭐 미국과 이란 이 전면전이 가시화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여부입니다.
뭐 의결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봉쇄 가능성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낮게 보고 있고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이제 협상 카드로 이제 제시할 가능성을 높게는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글로벌 원유 수송관의 20% 그리고 LNG가 한 20% 이 해협을 지나가는데 특히 이란의 그 석유 수출 80%가 이 해협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유입되는 상황에서 해협이 봉쇄가 되면 중국의 이제 원유 공급이 차질이 생기고 또 원유 가격 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 석유 수출 자체가 주된 경제원이기 때문에 원유 수출이 봉쇄가 될 경우 이란 자국에도 이제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 또 중국에 이란의 호르무즈 이 해협 봉쇄를 또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 싸움에 개입을 할지 여부는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자국내 산업 영향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국 원유 수입 국가별 비중을 보면 이제 러시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사우디 순인데 이란 비중은 말레이시아와 이제 합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60만 배럴,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평균 원유 수입량이 140만 배럴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나머지가 이제 이란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오는 이제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란 석유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이전보다는 이제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중국 석유화 회사들의 이제 경쟁력을 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국이 이제 개입할지 그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하고 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러시아 등등 기타 지역으로 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미국에서 좀 압력을 가한다 하면 이를 관세 협상 카드로 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앞서 이 중국의 로봇주들이 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로봇주가 강세를 보인다.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제 작년에 BYD나 니오, 상한 자동차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내 주요 대도시에서 레벨 3, 4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상당수의 이 완성차 업체들이 로보택시 상용화 기술을 갖춘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지난 20일에 이제 외신에서는 중국 바이두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아폴로 고를 이르면 연내 싱가포르나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또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핵심이 이제 자율주행 칩 개발인데 아직은 테슬라의 FSD 칩이 가장 기술력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중국이 화웨이나 BYD 등 이제 전기차 업체들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 반도체 칩과 마찬가지로 AI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 칩 개발이 한국의 미중 기술 전쟁의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로보택시는 자율주행이었죠. 제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자,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